한국인 최초 나사 앰베서더 포륜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사는 스페이스X는 예전에는 나사의 기술이 뭐 최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요즘 민간 기술도 너무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나사에서 약간 좀 경쟁심을 느낀다거나 우리보다 기술이 앞서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안 하나요? 나사는 엄마 호랑이, 스페이스X는 아기 호랑이. 엄마가 아기 호랑이 성장할 때 계속 정부에 이제 지원금을 주면서 키우고 혼자 커서 자생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우리 따님을 이렇게 시기하시나요? 그렇겠네요. 뭐 청출어람이면 더 좋고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스페이스X 역시 이제 나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잘 되는 건 또 성원을 하죠. 나사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더 이상 우주정거장이나 운송 같은 거 안 할래. 우리는 우리의 본업인 탐사에 집중할래. 나머지 건 다 민간 기업들이 해. 바로 그러면서 경제권을 만드는 거죠. 사실 예전에 아폴로 때만 해도 이제 뭐 나사가 뭐랄까요 혼자서 이제 독자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그랬다면 요즘은 뭐 민간 기업도 많이 참여하고 협업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할까요 요즘?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역사적인 이유인데 1945년에 이제 2차 세계 이후 미국이 항공산업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항공산업을 통해서 관광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제 많이 크게 됐죠. 그래서 현재 미국 경제의 10% 정도 이 항공 관련 그러니까 관광 이런 것이 차지하고 있는데 바로 우주의 탐사를 통해서 경제권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약간 넥스트 항공처럼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주정거장도 2030년 때 이제 리타일하고 상업용 우주정거장으로 다 바뀔 것입니다. 운송 같은 경우에도 다 이제 상업용으로 넘기는 거죠. 그래서 바로 스페이스X 같은 회사들이 성장하게 된 거죠. 빨리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네. 이 큰 물결 속에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중에서는 지금 한화가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회사도 지금 많이 투자를 하시고 그다음에 세트가이라는 대한민국 그 인공위성도 인수를 하셨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선두적으로 지금 잘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도 발사체, 인공위성 제작, 데이터 서비스하는 회사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미국 나사에서는 우리나라 기술의 어떤 부분을 보고 이제 함께 참여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첫 번째는 제임스 웹 망원경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제임스 웹 망원경이 상당히 우주의 심도 있게 한 부분을 깊이 보는 거라면 나사가 또 준비하는 게 스피어 X라는 탐사서가 있습니다. 그럼 우주를 되게 포괄적으로 크게 보는 겁니다. 인프라레드 적외선의 그 망원경인데 그거에 바로 되게 중요한 파트너국이 딱 한 곳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상당히 중요한 파트너 국가로 참여했어요. 유일한 파트너고 진짜요? 그 망원경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국천문연구원이라는 기관에서 바로 그거를 장비를 보내기 전에 성능을 테스트하는 것을 하는 것을 전문으로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달군 저번에 올해 8월에 출발해서 다음 달에 도착하는 다누리호의 역할입니다. 다누리의 역할은 뭐냐면 나사에서 왜 다누리의 역할을 중요하냐면 다른 아마 우리가 새로 지은 신도시? 네. 신도시 내면 가서 서베이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지역의 어떤 것들 다 알아보고 네네. 거기 장비가 6개가 들었는데 하나가 바로 나사의 장비입니다. 착륙 후보지를 관찰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물이 있는지 그 다음에 토양의 특성이 어떤지 사실 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게 거의 면도칼이 될 정도로 번질 거예요. 결국 마시게 되면 폐를 찢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토양의 특성 같은 걸 바로 이번에 다누리호가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사도 그걸 상당히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번에 다누리호의 역할에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사 안에도 우리나라 뭐 연구원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많이 있습니다. 진짜 얼마나 많이 계세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일단은 그 10개 기관이 필드 센터인데 JPL이라는 곳이만 해도 수십 명이 계세요. 진짜 그렇게 많이 계세요? 네.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는 이제 미국 시민권이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JPL 같은 경우는 과학적인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교육받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나사에 그렇게 우리나라 연구원이 많이 계신지 진짜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아르테미스 달 탐사에서 한 분은 아르테미스 1호가 이번에 출발한 많이 지연됐잖아요. 네네. 가다가 중간에 그 소형 인공위성을 똑똑 떨어뜨릴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궤도를 계산한 분이 한인 과학자, 엔지니어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와, 그 궤도를 계산하는 건 굉장히 정확하고 어려운 그렇겠죠.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아까 말씀드린 수학이죠. 그래서 수학 없이는 우주 탐사는 상상할 수가 없죠.
물론 저도 수학과 출신입니다. 저는 여러분 아니에요.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우주를 가고 싶다면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다누리호 프로젝트에 한국 민간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그 미국처럼 우리 다누리호 프로젝트에 한국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게 한국의 그런 경제 효과에도 그렇죠. 영향이 있나요? 아,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펄스벤서 모 같은 경우에도 미 정부의 한 40여 개 주에서 1000여 개 회사가 참여했어요. 이게 참여하는 기업들을 하면 얼마나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과학기술과 그런 게 얼마나 발전될까요? 그것이 어떤 국가 발전의 밑거름이 되주겠죠. 우주 탐사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만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것이 파급력, 그것이 주는 경제적 아니면 기술 발전에 주는 향후의 그 값어치를 따진 것이 정확한 계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우주 경쟁이 계속 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점 뭐냐면 리턴이 들어오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그 수익을 위해서 우주기업들 그런 실천하지 않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내가 뭔가 오랫동안 길어서 이익을 내겠다 그러면 값어치는 있죠. 그렇군요. 경제 효과가 상당하네요. 우주 개발로 투자 상담이었습니다. 어느 주식을 사야 되는지 끝나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잘 모릅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도 경제 효과가 발생하는 게 있을까요? 매년 보고서를 내요. 보고서는 스핀오프라고 해요. 스핀오프는 뭐냐면 나사가 했는데 기업체들이 써가지고 대박을 터뜨리는 거예요. 침대에서 아침에 이렇게 푹신푹신 침대에서 일어나셨잖아요. 우주인들 착륙하는데 엉덩이 아프지 말라고 푹신한 침대를 만든 기술이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 신발, 운동화도 많잖아요. 네. 운동화도 역시 우주인들 착륙할 때 아프니까 그것도 그런 기술도 나오게 됐고 우리 안경 쓰신 분들 우리 혜택 엄청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스크래치에서 안 나잖아요. 병원에는 MRI니 코로나 온도 체크할 때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현대 삶에 상당히 많은 DNA가 우주 탐사로 나왔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주 탐사에 나온 기술이 없으면 현대의 지금 삶이 유지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뭐 우주랑 관련된 일을 한다거나 연구를 하는 분야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너무 맞습니다. 많이 우주 기술이 쓰이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상황은 좀 어떤가요? 일단은 가장 적극 있는 나라들이 1998년부터 우주 정거장을 지은 나라들입니다. 유럽 우주국에 네. 참여하는 국가들과 그다음에 일본 우주국, 캐나다 우주국 이런 국가들이 벌써 우주 정거장을 지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사의 전략은 뭐냐면 바로 달 우주 정거장을 짓는 겁니다. 루널 게이트웨이라고 짓는 건데 예컨대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 팔 같은 걸 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주선이 날라오면 이걸 잡아가지고 국제우주정거장에 붙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 우주인이 이제 어디 나갈 때 우주인이 이렇게 나가면은 도망가지 말게 우주팔이 이렇게 잡아주는 거거든요. 수술하고 그럴 때.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역시 캐나다가 역시 다시 하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가 더 큰 그런 뭐랄까요 우주 경제권 같은 걸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우주 정거장을 저희도 지어야 될까요? 예컨대 저희 같은 경우는 방사선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럼 누군가 방사선 로션도 만들어 주면은 선블락 로션 대신. 네. 그 다음에 지금은 다 우주복 다 패션 전혀 신경 안 쓰거든요. 그죠. 근데 패션이 기능, 어떻게 온리 될 기능성이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누군가는 패션을 시작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우주선에 나간 적이 없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 상당히 공포나 심하기 때문에 심리치료가 지구에 살든 우주 밖에 살든 인간이 필요한 건 다 필요하거든요. 그쪽에 만약에 대한민국도 많이 집중한다면 상당히 많은 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네. 생각하실 때는 네. 우리 인류가 언젠가 우주를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주에는 수많은 그 지구와 같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행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나사에서 가장 핫한 부분이 바로 외계 행성을 찾는 겁니다. 예, 외계 행성 찾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3022년 그때 아마 우리 후손들이 초등학생들이 이런 걸 배울 것 같아요. 우리 21세기의 우리 선조들은 정말 위대했어. 드디어 지구에만 꼭 살지 않아도 된대. 그럼 아이들이 하하하 웃으면서 우리 조상들 되게 용감했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달 탐사와 화성 탐사의 중요성은 바로 우리 인류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역사적인 대장정의 서곡이게 되겠죠. 우주 곳곳을 언젠가 나가게 될 네. 날이 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우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오늘 정말 역대급 게스트이신 훌륭 교수님을 모시고 정말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왠지 모르게 나사가 더 네.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도 맞습니다. 들고 나사 빠진 인생은 별로 멋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명언이네요. 나사 잘 챙기시고요. 저도 나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범우주적이고 컬처적이고 더 쇼킹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만나요. 안녕. 교수님 이쪽도 한번 봐주세요.